쇠퇴하는 시기를. 그 쇠퇴하는 시기가 어떻게 되냐? 바로 이 안사의 난이라고 하는 이러한 반란, 굉장히 큰 대규모의 반란으로 인해서 당나라는 큰 위기를 맞게 돼요. 이 안사의 난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요거는 이제 알록산과 사사명이라고 하는 인물이 중심이 된 반란이라고 해서 우리가 요거를 줄여서 안사의 난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 이제 알록산이나 사사명이라고 하는 절도사들이 중심이 되어서 일으킨 반란을 우리가 안사의 난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절도사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요건 우리가 교과서 65페이지 왼쪽 한 가운데 부분에 보면은 작은 글씨로 나오게 되는데, 절도사라고 하는 것은 모병이라고 하는 어떤 군대를 이끌고 변방을 지키던 군 사령관이었다라고 해요. 군 사령관. 이 당나라가 후기로 갈수록 부병제가 조금 무너지면서 이제 모병제라고 하는 한마디로 요거는 이제 군대를 직접적으로 모집하는 제도예요. 직업군인으로서. 군인을 직업으로 할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모집해서 그들에게 월급을 주면서 군인으로서 고용을 하는 제도가 우리가 모병제라고 하는데, 이러한 군대를 이끌고 이러한 모병들을 이끌고 당나라의 변경 지방들, 즉 당나라를 침입해오는 여러 나라들을 막기 위한 당나라의 국경지대 변방에서 이러한 침입을 막아내던 사람들이 바로 절도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절도사들이 한마디로 이제 당나라의 군사력을 꽉 쥐고 있는 인물이다 보니까 이들이 이러한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서 변방만 지키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이제 중앙정부, 중앙행정에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알록산과 사사명이라고 하는 안사의 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중에서 또 특히나 알록산이라고 하는 인물이 조금 잘 기억을 해둬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현종 시기에 당나라의 4대 미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양귀비가 바로 현종의 아내가 되는데, 특히나 그 당시 이제 양귀비는 현종의 아내가 되어가지고 현종의 사랑을 막 듬뿍 받다 보니까 권력을 완전 독차지하게 되고 중앙 정부를 그냥 자기 가족들로 막 다 채워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완전한 권력을 장악을 하게 되죠. 이 양귀비와 굉장히 좀 친밀했던 인물이 알록산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점차 이제 중앙행정정부에 대한 욕심들이 생겨나게 되고, 중앙행정에서 조금 중요한 자리도 차지하게 되고, 절도사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반란까지 일으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알록산과 사사명을 중심으로 한 안사의 난이 일어나게 되고, 이러한 안사의 난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큰 위기들이 겪게 되고 많은 국력도 소비하게 되면서 점차적으로 쇠퇴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절도사 세력들은 오히려 성장을 하게 되고 중앙정부, 중앙황제의 힘은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당나라가 점차 쇠퇴의 길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즉 그래서 안사의 난이라고 하는 이 절도사들의 반란들을 통해서 중앙황제의 힘, 중앙정부의 힘이 약해지면서 당나라는 점차 쇠퇴의 길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살펴볼 건 이제 당나라 후기, 바로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율령체제, 이 통치체제가 변화되는 모습을 좀 살펴볼게요. 통치체제가 변화되는 하나의 어떤 기점이 되는 건 바로 요 안사의 난이 되겠어요. 안사의 난. 우리가 앞서 봤던 방금. 이 안사의 난이라고 하는 굉장히 이 당나라 전체를 뒤흔든 이 대규모의 큰 반란을 기점으로 삼아가지고, 계기로 삼아가지고 국가의 율령체제, 통치체제가 조금씩 변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어떻게 되느냐를 보면은 균전제는 장원제로, 조용조는 양세법으로, 부병제는 모병제로 변하게 돼요. 요거를 각각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은, 균전제는 아까 말했듯이 균등하게 토지를 나눠주는, 즉 성인 남성들한테 균등하게 토지를 나눠주는 제도가 균전제다라고 했었죠. 근데 이제 중앙황제, 중앙정부의 힘이 약해지다 보니까 이 토지들을 전체적으로 다 관리하고 꽉 쥐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원이라고 하는 어떤 한 명이 대규모의 토지를 가지게 되는 제도, 이러한
장원제가 등장하게 된다. 즉 장원제에서는 장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 명이 어떤 특정한 지배층 한 명이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성인 남성들한테 균등하게 다 토지를 일일이 나눠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토지를 적게 받은 사람, 아예 토지를 못 받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또 특정한 한 명은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게 되고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균전제에 따라서 토지를 못 받는 사람들, 적게 받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니까 이 사람들은 군대에 갈 수 있겠어요? 그렇죠. 부병제라고 하는 것은 요 균전제와 연결이 되어가지고 토지를 받고 그 토지를 통해서 토지에서 일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무기랑 옷 같은 거 사가지고 군대에 가는 제도인데 토지를 못 받으니까 무기를 살 수 없고 옷을 살 수 없으니까 군대에 못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의 군사력은 약해지는 거고 그거를 대비하고 그거를 조금 대비하고 그거를 조금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 모병제라고 하는 우리가 앞서 봤듯이 아까 군인들을 직접적으로 이제 모집하는 이 군인의 직업으로 할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그들에게 월급이라고 하는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제 돈을 주고 군인을 고용하는 모병제가 실시가 된다라고 하는 거. 거기에다가 이제 또 균전제가 안 되다 보니까 토지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조용조라고 하는 이제 세금도 내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조용제라고 하는 세금 제도는 양세법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 양세법이라고 하는 것은 1년에 2번 세금을 낸다라고 하는 양세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2번, 즉 여름과 가을 2번에 걸쳐서 뭐 화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금을 내는 제도가 양세법이에요. 근데 이거를 균등하게 내는 게 아니라 재산에 따라서 차등을 둬서 내는 거예요. 즉 돈이 많은 사람은 좀 많이 내고 적은 사람은 적게 낸다라는 소리. 우리가 앞서 봤듯이 이제 균전제에 따라서 땅을 균등하게 나눠 가지는 게 아니니까 누구는 많이 가지고 누구는 못 가지니까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가진 사람은 적게 내란 소리예요. 그래서 재산에 따라서 여름과 가을 1년에 2번에 걸쳐서 세금을 내는 걸 양세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안사이난이라고 하는 이 나라 전체를 뒤흔든 이 대규모의 반란을 기점으로 해서 균전제, 조용조, 부병제라고 하는 율령체제, 통치체제가 변하게 된다. 어떻게? 균전제는 장원제로, 조용조는 양세법으로, 부병제는 모병제로 변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이제 당나라 후기로 갈수록 많은 것들이 변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나라는 이렇게 통치체제도 변하게 되고 안사이난 이후에 절도사 세력들은 성장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들의 힘은 더욱더 커져가게 되는데 중앙정부, 중앙황제의 힘은 계속해서 갈수록 약해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는 멸망의 모습을 띠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당나라의 멸망을 보면은 뭐 이제 지방에서는 절도사들의 어떤 횡포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당시 중앙에서는 환관 세력들, 우리가 환관은 황제 옆에 내시 같은 인물이다라고 했었죠. 이러한 환관과 주요 관료들의 어떤 권력 다툼이 일어나면서 중앙에서의 혼란스러운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고 중앙이 혼란스럽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조금 하층의 농민들 역시 제대로 통제가 안 되겠죠. 또 그들도 먹고 살기 힘들겠고 그래서 이러한 농민 반란이라고 하는 요 황소의 난이라고 하는 농민 반란, 황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람 이름이 황소라고 하는 인물이 일으킨 난이다라고 해서 황소의 난이라고. 그래서 황소의 난과 같은 이러한 농민 반란들도 일어나게 되면서 나라가 더욱더 혼란에 빠지게 되고 결국에는 주전충이라고 하는 절도사 세력에 의해서 주전충이라고 하는 이 절도사라고 하는 인물에 의해서 907년에 멸망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절도사 세력에 의해서 당나라는 멸망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러한 절도사 세력들이 중심이 되어서 송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면서 중국의 역사가 쭉쭉쭉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